네, 반갑습니다. 주식일기입니다. 자, 오늘 종목 찾기 어려우시다면 반도체 말고 피지컬 AI 보세요. 저평가 우량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간단하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 오늘 일단 1, 2위는 똑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2위는 좀 동일한데 등락률을 봤을 때 오늘 삼전이 좀 많이 빠졌죠. 이제 다음 내용에서 나올 거지만 주주환원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전 우도 오늘 좀 하락을 했고 삼성전기는 약간 보합권에서 마감. 그 다음 이제 봐야 되는 게 SK스퀘어, 네이버가 조금 더 올라왔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약간 약상승 정도로 마감은 됐지만 시장 자체가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하락 포지션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이슈 말씀드렸다시피 주주환원 이슈가 붙었어요. 이제 주주환원이 원래 기대했던 게 150조 원입니다. 하지만 최대 110조의 환원책을 발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50조라는 금액이 주주 환원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150조가 아니라 최대 110조 정도를 발표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약하다는 평가가 있으면서 어떻게 됐죠? 삼성전자에 좀 실망 매물이 많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는 바로 해외 기업들의 자금 조달 보도에 대해서 좀 경계가 있어요. 자, 소프트뱅크가 1조엔의 회사채 발행을 결정을 했고 그 다음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약 100억 달러의 규모 주식 추가 발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기가 어떻죠? 바로 금리에 민감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라던가 주식 추가 발행이 경계감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가 금리에서 참 애매한 시기잖아요. 왜냐면 오를지 동결이 될지 어쨌든 금리 인상 쪽 그리고 금리 동결,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유지할 거냐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갈 것이냐를 두고 결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해서 더더욱 이런 해외 기업들의 자금 조달 경계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아까 좀 드리던 내용이고 금리와 일정 문제로 이번 주 흐름도 약간 좀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금리는 엔캐리 이슈까지 커질 가능성도 염두할 문제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금리가 오를 때마다 투자자들의 우려가 계속해서 커집니다. 다만 재무부의 적극 개입으로 완화 가능성도 있고 이번 주 PCE나 잭슨홀이 지나가면서 변화 여부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번 주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좀 경계감을 조금 더 두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결국은 피지컬 AI다 라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습니다. 단순 규칙 기반 제어를 넘어 시각 정보와 언어적 지시를 행동 명령으로 직접 연결하는 이제 VLA 모델이 핵심 두뇌로 자리 잡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이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인데 현재 수십억 달러 규모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연평균 3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게 2035년까지 약 300조 원 이상의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바로 국가별의 경쟁이에요. 자, 현재 국가별로도 경쟁 구도가 강화되고 있어요. 자, 미국은 모델과 소프트웨어의 우위를 두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비용 하드웨어 제조와 생태계 및 대규모 설치 점유율을 두고 경쟁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디 쪽에 포지션이 강하죠? 바로 미국 쪽에 포지션이 강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은 딱 양과 질로 서로의 포지션을 잡고 승부를 한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양이라고 하면 당연히 중국 쪽에서 저비용 쪽으로 밀고 있고요. 그 다음 질적인 부분을 봤을 땐 당연히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이긴 합니다. 우위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중국 반도체라던가 중국 피지컬 AI 쪽으로 생각보다 점유율이 적지 않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전에 비해서 무조건 싸구려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무조건 싸구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중국도 어느 정도 양적인 부분, 그다음 질적인 부분도 갖춰 나가고 있어요. 갖춰 나가고 있지만 그 단가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에 비해 미국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가격은 비싸지만 돈값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질적인 부분에서 포지션을 확실히 잡아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부분 쪽을 잡겠다라는 입장이 강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중국과는 다른 부분이 소프트웨어를 잡아서 애초에 우리 거 아니면 사용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심리가 강한 거죠. 자, 이제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미국 같은 경우 흔히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이 어떤 쪽으로 많죠? 바로 삼성, 그 다음이 애플 구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조금 껴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 바로 이제 화웨이라던가 뭐 이런 쪽도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요, 이 애플 같은 경우 이제 부품이 있잖아요. 부품이 지금 현재 애플 정품 부품이 아니면 호환을 금지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장점으로 가지고 호환을 막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애플 입장에서는 사실 당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삼성폰이나 화웨이폰 같은 경우는 일부 부품들이 호환이 가능해요. 이 호환이 가능한 게 장점이 뭐가 있냐? 바로 사설 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설 수리. 그 다음이 좀 뭐죠? 바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피지컬 AI에 대입을 시켰을 때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바로 애플처럼 호환을 금지하되 가격적인 부분을 확실히 잡아주고 그 가격적인 부분 속에서 질적인 부분을 잡아갈 것이냐, 아니면 가격을 조금 낮추고 조금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살짝 낮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격적으로 우리가 좀 싸게 갈 것이냐, 이게 가장 큰 화두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포지셔닝은 어느 정도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 계열 쪽은 이미 이제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여타 다른 뭐가 있죠? 바로 뭐 피규어 AI, 그 다음 테슬라, 요쪽은 이미 확실히 잡았어요. 제가 질적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질적을 선택한다라고 보이는 거고, 이제 그게 아닌 여타 뭐 중국 국가 혹은 뭐 동남아 국가, 요쪽은 이제 약간 좀 중국산을 사용하겠다 라는 입장이 제가 볼 때는 약간 조금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시장은요, 뭐가 됐던 결국 시장 자체는 흐름도가 미국 쪽으로 기울게 돼 있습니다. 이 미국 쪽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러면 이 미국 쪽 흐름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 미국에서도 어디를 잡아야 되냐, 이것을 보고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저는 당연히 로봇 쪽이 우선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로봇 차트들 한번 쭈루룩 보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흐름이 살짝 애매하고, 왜냐면 이 300일선을 지켜줄 것처럼 캔들들이 계속해서 300일선 위에서 움직여 주다가 이번에 이제 금요일과 월요일 기점으로 300일선이 다시금 이탈이 됐어요. 다시금 이탈이 됐다는 것은 이 36만 원 선까지 시장이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은 당장의 우상향보다는 다시금 어떤 구간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시장이 빠진 것도 있고 좀 2거래일 정도 2-3거래일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애초에 지표들 자체가 약간 또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 대금 같은 경우도 더더욱 줄어드는 모습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잡아가실 거면 이 36만 5천 원 선까지 빠지시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매수 타점이라고 보기 애매해요. 지금 구간을 지킬 수도 있어요. 지금 구간을 지킬 수도 있지만 지금 구간을 지켰을 때는 300일 위에서 최소 여기 60일선이 지지선이 돼서 쌍바닥을 그려 나가는 것까지 봐야지만 매수 타점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구간이 매수나 혹은 추매 구간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보이시죠? 단기적인 21선에서 계속해서 지켜주려는 흐름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지금 현재 300일선에서 한 차례 저항을 받았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구간이 약간의 박스권 구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박스권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이 위로 강하게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는 좀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다르게 움직임 자체가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돌파가 나오냐라고 보시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60일과 120일, 그 다음 200일선이 뭉쳐있는 저 수렴 구간을 한번 저항을 받아서 내려오면서 다시금 300일선에서 좀 변동성을 그려 나갈 가능성이 첫 번째고요. 아니면 변동성을 차라리 조금 더 길게 줍니다. 지금 구간에서 변동성을 길게 줘요. 그러다가 슈팅이 나왔을 때는 한 번에 저 이평 수렴 구간을 깨고 올라가서 그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이 두 가지의 패턴 중에 하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 흐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조금 더 낫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유일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오늘 약간 좀 21선이 이탈되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그 다음에 이평선 자체가 이 친구도 전반적으로 하락 포지션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럴만하죠. 왜? 지금 현재 고점 대비 주가가 어디까지? 거의 56%가 넘게 절반 이상이 빠졌기 때문에 이 이평을 두고 시장 자체가 당연히 좀 내려앉아 있는 것은 좀 당연합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하게 빠져요.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과매도 구간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거래대금 자체도 너무 적죠. 거래대금도 좀 적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 번 더 수렴 구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구간이 어디 구간? 바로 지금 현재 53,800원 이 저점 구간에서 쌍바닥을 잡아나갈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대부분 전반적으로 로봇주들 자체가 흐름이 어땠냐? 바로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왔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코스닥, 그다음 코스피 시장이 무너지면서 거의 다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섹터들 중에 V자 반등을 시작했던 게 바로 로봇주예요. 그래서 로봇주들이 다시금 올라왔지만 지금 현재 조금 눌려주는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지금 21선에서 지지를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죠? 흐름이 바로 이 구간,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구간들이 전반적으로 이평이 수렴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이평이 수렴되어 있는 구간이고, 이 이평 위로가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평 위로 쭉 올려줬다가 내려주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평 위로 언제 올라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사실 당장 제가 내일이나 이번 주 내에도 쭉 올릴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요,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적습니다. 거래대금 자체가 전반적으로 적고, 그 다음 또 알아야 되는 게요, 외인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를 크게 붙이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움직임이 최소화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같은 부분들도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자체가 적다 보니까 당장의 슈팅 돌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전만큼 요만큼의 거래대금이 나와달라, 요건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한 요 정도 거래대금은 나와줘야지 이평 위로 올라갔다가 이평에서 눌려주면서 다시금 우상향 패턴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시장 흐름이 비슷하죠. 일단 이평이 좀 많이 모여있고, 이 모여있는 이평 구간 속에서 오늘 약간 좀 전부 다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 그러면 300일, 20일 딱 요 두 개를 보고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 이 300일, 20일에서 어떻게 V자 반등이 나오냐? 지금 당장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조금 제한된다라고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래대금은 여타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괜찮았어요. 거래대금은 좀 여타 다른 종목보다는 괜찮지만 지금의 흐름 자체가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힘을 많이 못 받습니다. 일단 신용 초과죠. 신용 초과인 부분들이 지금 신용 초과 걸린 종목들이 오히려 더 못 갑니다. 자, 신용 초과 걸린 종목들이 왜 못 가냐? 예탁금이 줄어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주식시장 흐름이 예탁금은 주는데 신용이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개인 수급이 약해져 있고 정말 이제는 마지막까지 끌어모으겠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강한 슈팅을 내기에는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수급은 약함, 예탁금은 줄고 신용은 늘고, 이거를 우리가 한 줄로 정리를 하면은 힘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 힘이 없는 부분을 힘이 없는데 어떻게 올릴 것인가예요. 어떻게 올려야 되냐? 바로 외인이나 기관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외인과 기관은 요즘 매도 포지션이 조금 더 가까워요. 그렇다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 올리기에는 이미 부족하다. 그 다음에 개인의 힘이 아닌 외인의 기관과 힘을 빌리기에는 아직은 외인과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 포지션이 아닌 매도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로보티즈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오늘 자체가 이미 이평에서 깨져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봐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윗꼬리가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 다음 뭐가 있죠? 바로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본전 구간에서 매도가 꾸준히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보티즈도 당장의 추매 구간보다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는 홀드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1선 아니면 300일선에서 두고 쌍바닥 구간이 이루어질 텐데 그 구간이 어디서 만들어질지는 캔들이 조금 더 움직여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은 매수 포지션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SPG 또 한번 봐보면 SPG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1선, 300일선이 밑에 있고요. 그 다음 오늘 기점으로 어디 200일선은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60일선에서 밑에서 받쳐줄 거냐 아니면 여기서 더 빼서 300일선에서 받쳐줄 거냐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높은 확률로 60일선에서 단기적으로는 60일선, 장기적으로는 300일선에 보고 대응을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추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쌍바닥이 어디서 수렴이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60일선에서 쌍바닥이 수렴이 되면 60일에서 잡아가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300일선에서 쌍바닥이 수렴이 되면 300일선에서 다시금 어떻게 수렴 구간이 만들어질 때 추매를 들어가거나 신규 편입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SPG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종목들과는 달리 거래 대금이 기존에 좀 더 잘 나와줬어요. 근데 물론 오늘 시장이 어제와 오늘 빠지면서 좀 과매도 구간에 단기적으로 들어와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단기적으로 들어와 있는 구간이 꼬리를 틀어서 여기 있는 장기적 구간들도 꼬리를 틀기 시작을 할 때 종목이 아마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도 한번 볼게요. 스마트 팩토리 쪽 같은 경우는 일단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는 21선에서 지금 좀 단기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300일선에서 지지를 한 차례 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300일선까지 밑으로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상위 매물을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위 2평, 그 다음 상위 매물대까지 전부 다 돌파가 불가능했죠. 돌파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이 주가를 다시금 낮추는데 좀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다시금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단기적 슈팅은 당연히 나올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단기적 슈팅은 나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 슈팅, 하지만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 슈팅의 의미를 갖지 마시고 지금의 구간에선 차라리 수렴하는 구간에 조금 더 지켜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은 21선에서 한 차례 위로 올라와줘서 여기서 21선을 두고 수렴 구간이 단기간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200일선에서 좀 이렇게 길게 수렴 구간이 한 번 더 나오면서 슈팅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가장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TPC 로보틱스 보시면 자, 쭉 올라갔다가 지금 뭐 고점 대비 거의 70% 마이너스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움직임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왜냐면 시총 자체도 뭐 450억이면 사실상 조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손들이 한 번만 거래 빵 띄워주면 상한가도 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저는 좀 추천해 드리는 게, 자, 시총 최소 1000억 이상만 매매해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 들어가기 전에 시총은 반드시 확인해요. 시총은 반드시 확인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손가락만 대보면 나오잖아요. 전일 시가총액 453억. 자, 이렇게 시총을 조금 보고 확인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코스닥 개편되면 시총 1000억 이하는 제가 볼 때
상장 폐지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조금 조심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움직임 자체가 적은 걸 둘째 치고 한 번의 거래 대금으로만으로도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사실 매수보다는 그냥 보지 마라 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도 한번 볼게요. 이제 후공정 장비 쪽인데 후공정 장비 쪽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후공정 장비 보시면 일단은 뭐 변동성 자체는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변동성 자체는 보여줬지만 단기적인 21선에서 지금 현재 지지를 받았고 이 단기적인 21선 위로 상향 돌파가 나오려면 어디? 바로 200일과 61선을 상향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 200일과 61선 상향 돌파는 제가 볼 때 단기간으로 보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그려주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가장 높습니다. 바로 올라가기에는 종목이 힘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용 초과 종목들이 오히려 더 힘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가 오히려 신용 초과에 걸려있기 때문에 힘은 조금 부족해요. 근데 이 종목은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요. 외인이 좀 꾸준히 담아가고 있어요. 이전 종목들과는 다른 부분이 요겁니다. 외인이 꾸준히 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인이 담아가는 부분들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좀 단기적인 지표들은 지금은 상승보다는 하락에 조금 초점은 두고 있지만 이 단기적인 지표들이 21선에서 이번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표는 오히려 꼬리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인이 모아가고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 없이 아마 더 하락 포지션보단 조금 더 상승 포지션으로 꼬리를 틀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종목이 이제 이오테크닉스까지 보면 이오테크닉스는 어떻죠? 주가가 올랐다가 이탈이 되면서 코스닥 종목들 거의 다 이랬어요. 이탈이 강하게 나왔죠. 강하게 나왔지만 다시금 이 종목도 상승을 잘 해줬어요. 상승을 잘 해줬고 300일, 20일, 200일까지 전부 다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60일, 120일에서 약간 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저항을 맞았다라고도 약간 좀 간단하게 생각이 들긴 해요. 저항을 받았고 지금 현재가 200일 구간에서 아마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일과 매물대 구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지지를 더 잘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받아서 다시금 우상향 패턴으로 돌아서면서 어디까지 가냐? 바로 이 구름대를 뚫어 나가서 이 위 최소 가격이 요 정도 50만 원대까지는 아마 좀 우상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만 원대에서 이제 50만 원 가기 전에 한번 잡아가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 종목을 계속 보라고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산 로보틱스를 보라고 말씀을 계속 꾸준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바로 미국과 한국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메모장이 갑자기 안 되네요. 네. 자, 미국과 한국의 싸움이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선두주자가 어디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가 가장 로봇 쪽으로 흐름을 강하게 받았던 종목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산 로보틱스 쪽이 지금은 가장 유연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를 좀 추천해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이 수렴 구간이 뚫어지는 구간까지는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수렴 구간이 뚫어지면서 바로 뭐가 있죠? 매물대 구간이 있죠. 이 매물대까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캔들을 좀 보고 이런 식으로 캔들을 좀 보고 대응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게 피지컬 AI는 최소 2030년까지의 사이클을 가져가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부터 차라리 적금주처럼 우리가 흔히 아는 적금주처럼 천천히 달에 얼마씩 모아가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단기적인 수익으로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지금처럼 큰 장은 오히려 단기적 타점을 우리가 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천천히 달에 얼마씩 모아가는 이런 좀 적금주 형식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21선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는 만큼 아마 54,000원 구간까지 빼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선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수렴이 이뤄지는 구간 이후에 딱 요 정도에서 타점을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관망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어제 좀 건강 이슈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저 풋살 모임 나갔다가 몸살기가 와가지고 영상을 좀 어렵게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컨디션 조절 다 해서 다시 좀 좋은 컨디션으로 영상 촬영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건강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저는 조금 더 좋고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녹화 끝.